안녕하세요. 상하문입니다. 오늘 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매매들 다들 잘 하셨습니까? 시간 7시가 좀 넘어가는데 식사들은 다 하셨죠? 자, 오늘 공략 종목들 복귀해보고 내일 승부주 5선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공략 신호가 나왔던 미션 종목들은 YBM넷, 그리고 LB세미콘, 큐브엔터, 유신, 그리고 사조동아원, 그리고 ICD와 SCD는 약간 스윙 형태로 보라 그랬는데 한번 봅시다. 아침에 시가 공략이 가능했던 종목들은 YBM넷 같은 종목은 되겠죠. 시가가 보합 근처 플러스 0.2% 출발했으니까 뭐 봅시다. 시가 0.2% 출발해서 플러스 8.6%까지 올라가네요. 그럼 많이 올라간 거죠, 그죠? 어, 여기까지 8.6%까지 올라갔으면 시가 보합 근처에서 출발을 했으면 뭐 이런 종목은 깔끔하게 공략이 성공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보유를 해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챙기 먹고 마무리하신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LB세미콘. LB세미콘은 오늘 뭐 별다른 모습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보면 시가 0.7%에 출발해서 플러스 4%까지 올라갔다. 잠시 아침에 튀어주고 내려와 버렸죠. 그래도 시가에 들어갔으면 뭐 3, 4%는 쉽게 먹었을 그런 구조겠네요. 살짝 눌러줄 때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5%권의 수익권은 먹을 수는 있었겠습니다. 아직 LB 세미콘은 뭐 더 가지고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종목들은 기간이 어제 27만 주, 오늘은 31만 주를 샀으니까 뭐 아직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스윙으로 조금씩 끌고 가면서 봐도 좋을 만한 지금 그런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우상방으로 잡아주면서 잘잘잘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 나쁘지는 않네요. 뭐 아침에 뭐 몇 프로라도 먹고 나오신 분들은 미련 가지면 안 되겠죠. 이제 이런 것은 보유를 하고 가지고 가시는 분들의 승부주니까요. 다음 큐브엔터. 어제 제가 큐브엔터를 말씀드린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월요일 날이 돼서 또 월말이 돼서 이걸 좀 견딜 수 있겠나 걱정했는데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왔죠. 마이너스 7%대까지 밀렸는데 플러스 3% 시가 출발해서 마이너스 10%. 만일 이 종목을 갈 거라고 같이 공략을 했다면 시가 3%에 공략을 했다면 적어도 음봉을 밀고 내려올 때는 보합을 깨고 음봉을 밀고 내려올 때는 반드시 잘라줘야 되죠. 크게 손실을 볼 그런 구조는 아니죠. 어, 땡 했는데 바로 가지를 못하고 3%면 그래도 뭐 나쁜 시가는 아닌데 땡 했는데 바로 가지를 못하고 지금 이 시가에서 그대로 시가 3% 출발해서 바로 여기까지 보합까지 거의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잠시 반등을 줬지만 역시 또 보합을 깨고 이렇게 내려온 종목. 이런 거 미련을 가지면 안 되죠. 땡 했는데 적어도 색깔이 바뀌는 지점, 보합을 깨는 지점에서는 최소한도로 잘라는 줘야 되죠. 뭐 줘봤자 한 3% 정도 줬겠죠. 그래서 꼬리를 공략하신 분들은 조금 뭐 수익을 안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이 종목은 가는 쪽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못 가면 보합해서 잘라줘야 될 종목이었죠. 그래서 항시 고점 종목을 신고가나 고점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방향이 바뀌었다 싶을 때는 빨리 잘라주고 나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손절 뭐 2% 3% 아깝다고 덜덜덜 떨고 앉아 있으면 더 큰 것을 다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종목들이 거의 다 급등주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시 예민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시나리오를 제가 짤 때 한 종목당의 경우의 수를 세 가지 정도는 짜라. 예를 들면 1번 시가에서 바로 갈 때, 2번 시가에서 바로 밀리고 오늘 이것처럼 큐밴드처럼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 3번
어느 지점까지 내렸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또 시가를 돌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아무리 못해도 한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는 짜놓아야 되죠. 짜놓고 해야 그 시나리오에 부합되게 스스로가 자꾸 행동을 기계적으로 하는 연습을 자꾸 반복적으로 해 나가야만이 본인 스스로가 시나리오도 충실히 짜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스스로가 자꾸 발을 맞춤으로 해서 쓸데없는 매매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시나리오를 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은 유신도 있었죠. 유신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도 뭐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인데 뭘 기다리고 있다. 어, 양봉이 3개 정도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보고 있다가, 뭐 이 종목은 뭐 시초가 공유 종목은 아니었죠. 보고 있다가 손을 대지 말고 보고만 있다가 종가상 양봉으로 좀 만들어 주면 그때 종가에다가 1차 매수를 집어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가만히 두고 보니까 뭐 빨간 색깔은 안 나오고 파란 색깔만 나오죠. 그럼 손 안 대야죠. 그럼 뭐 어떻게 한다? 또 가만히 놔둔다. 가만히 놔두면 되죠.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이슈나 어떠한 재료, 또 어떠한 남북 뭐 경협의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또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오면서 세상이 이런 게 참 우스운 게, 그런 어떤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어떤 순간이 돼 가는데 마침 또 그런 재료가 나오는, 저 뭐 까마귀 날자 뭐 배 떨어진다 뭐 그런 말 있듯이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기술적인 위치로 주지를 않는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적어도 기다려서 양봉을 약간 한 3개 정도 만들어주는 시점까지 좀 기다려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 둘 뭐 3개까지 뭐 기다려준다고 만들어 하더라도 그런 걸 안 만들어주고 계속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했듯이 남북 경합주는 아직은 선취매를 하고 그럴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봐야 된다고. 아직은 깜깜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절대 남북 경합주는 서둘러서 매매하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사조 동화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간에서 이제 사조 동화원이 4%인가 5%인가 올랐죠. 4점 몇 프로인가 5%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리고, 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공략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초보자들은 항시 밑에서 색깔이 파랗게 바뀌는 그 시점에서 잡아서 빨갈 때 팔아먹는 매매를 자꾸 공부를 하라고 했죠. 근데 오늘 이 종목 자체는 시가 공략은 상당히 할 수가 없는 좀 그런 종목이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시가가 13.9% 거의 14% 뛰어서 18.4%까지 갔으니까 겨우 한 3% 뛰기 정도는 좋겠군요. 뭐 이런 종목은 너무 시간에 4, 5% 올랐던 종목이 시가가 10한 4%가 올 때는 그건 너무 좀 과도했죠. 그럼 이거는 공략할 종목이 못 됐죠. 차라리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이라면 또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당일날 매매할 계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상한가는 뭐 상한가 가가지고 시가를 13, 14% 뛰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시가 4, 5% 올려가지고 시간에서 넘어왔는데 당일날 시가를 14%까지 띄운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제도 말했죠. 이 꼬리 부분에 들어온 사람 수익을 지금 안고 있는데, 내일 시가 4, 5%만 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물 사람들인데, 왜냐면 이날 시가 5%만 줘도 땡그랑 팔아먹어도 10% 수익은 충분히 챙긴단 말이죠. 그런데 무려 시가를 15%, 14% 가까이 뛰었으니 정말 땡큐죠.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그래 이런 종목은 시가 내에서 어느 정도 상승한 종목들의 단가가 당일날 시가가 너무 갭이 많이 나는 것은, 그는 특별한 그날 아침에 무슨 재료가 나오지 않은 한은 그건
접근하기는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매매할 종목이 못 됐죠. 그리고 눌림목 주는 종목을 승부수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들, 약간 스윙계도 계통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좀 말씀드린 게 SCD 한 종목하고 또 ICD 유신하고 같이 묶어서 봐라 이랬는데 ICD는 오늘 반등이 바로 나와버렸군요. 시가 0.4% 출발해가지고 0.4% 출 플러스 7%까지 갔으니까 뭐 그냥 먹고 나오실 분은 나오셨을 수도 있겠군요. 안 그러면 뭐 보유를 하실 분들은 어, 오늘의 시감 안 깨면 안 가져간다라는 식으로 보유를 해도 상관없겠죠. 어, 이런 식으로 기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눌림을 줬다가 살아 죽지를 않고 살아나면 한 가져가보다 되죠. 그런 이런 종목이 2차 랠리를 띄워주면 2차 랠리를 띄워주면 어, 지금 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런 것 같지만은 한번 시세를 띄운다면 종목들이 어디로까지 갈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가 만일에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자리에 있던 종목이 이 자리까지 오기라고는 누군들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가는 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이라면 재단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마인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죽어야 될 종목이 오늘은 죽어야 될 종목이 안 죽고 그 다음날 안 죽고 양봉을 내주면 약간 보유하면서 다음 양봉을 한 번 더 기대를 하는 그런 매매. 적어도 나는 뭐 오늘 7%까지 갔지만 그 7%뭐 안 먹고 말지 미끄러지면 손절하고 본절하고 치워버린다. 하지만 상승을 하면 딱 자기가 들어간 시점을 스탑을 탁 끌어놓고 졸졸졸졸 끌고 가면 지금의 이 모습이 나중에 이 모습이 만일에 이 모습과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 모습이 탁 연출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종목을 공략할 때 마인드를 이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는 이 차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재료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 종목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내가 공략해서 어떤 모습으로 종가상 마무리가 된다면 나는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트레이딩 시나리오가 짜져 있어야 되겠죠. 그냥 나는 그냥 매일 먹고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하란다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전략 짤 필요는 없죠. 적어도 한번 수익을 끌고 가면서 어, 나는 바쁘고 일하니까 한 뭐 며칠에 한 번씩 매매하는 종목이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좋죠. 오늘 진입을 해가지고 상승을 해서 간다. 그럼 놔둬 버리고 스탑만 다 끌어놓고 이래야 되니까. 자, 그런 개념의 종목으로 볼 때는 이런 눌림목을 눌러준 스타일의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것은 그만한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뭐 먹고 나오신 분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먹은 놈이 장땡이니까요. 자, ICD와 이름도 비슷한 SCD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놈은 가지를 못했죠. 이놈은 보합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3%까지 밀렸다가 플러스 2.5%로 마감을 했군요. 거래량도 오늘 되게 없네요. 거래량도 되게 없는 종목이네요. 자, 그러면 뭐 ICD는 일단 살아났으니까 뭐 나중에 추후 상황을 본다고 하지만 SCD는 제가 말했죠. 제가 원하는 타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밑에라고 했습니다. 약간 이 시점에서도 조금만 더 떨어지면 좋겠거든요. 그럼 지금 SCD가 1715원이니까 한 1700원 정도의 를 딱 보고 그 아래 위로 보고 중간을 딱 1700원 잡아놓고 한번 공략을 해도 좋은 그런 자리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종목 내일 한 번 더 공략을 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번 봅니다. 그래서 내일 공략 종목으로 SCD도 같이 한 번 더 2차 공략을 해보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YBM 넛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엘비세비쿠는 뭐 큰 폭은 안 줬지만 들어갔으면 뭐 3% 수익은 먹었을 거고, 큐브엔트는 말 3% 시가에 들어갔다면 손절을 했겠죠. 보합을 깰 때는 손절을 해줘야 되고, 유시는 오늘 접근이 할 수가 없는 종목이 있죠. 양봉을 줬을 때 종가에 베팅을 하라고 했는데 뭐 그런 종목도 안 됐고, ICD는 오늘 들어갔으면 뭐 보유를 하든지 챙겨먹든지 좋았고, 사조 동화는 시나리오에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당일날 연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접근 금지 종목이었을 거고, SCD는 오늘 만약 공략을 했다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내일 한번 보자라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말 시가에 공략했다면 보합에 오늘 시가였으니까 마이너스 한 2%도 손실을 안게 있겠군요. 그러면 우리가 한 5% 정도 손절폭을 잡는다면 내일 2차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한 3%에서 5% 사이를 분할로 한 번만 더 넣어주면 적어도 분할 폭이 좀 좁아지겠죠. 그 상태에서 5% 정도 손절폭을 잡고 딱 보면 그 폭에서도 무너지면 뭐 다시 쳐다보지 않아야 되지만은 살아준다면 ICD와 같은 형태로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SCD는 내일 한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공략 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SCD는 내일 한번 더 보기로 하죠. 한번 더 보기로 하고, 다음 종목은 이노테라피 한번 봅시다. 신규주죠. 이노테라피. 상장한 지 얼마 되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얼마가 되지가 않았고, 뭐 지금 뭐 꾸역꾸역 이렇게 잘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오늘 시간에서 한 3.9% 정도 올랐단 말입니다. 3.9%면 17,250원이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예, 한 이 정도 되겠죠. 17,250원이면 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아마 이제 이 근처에서 시가가 뭐 맞춰지겠죠. 그러면 시간에서 좀 올랐다고 해서 바로 간다든지 그런 건 뭐 그런 종목도 있지만은 뭐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즉 시간에 오름폭을 신뢰를 하지 마시고 이 차트가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일단 분명하게 봐줘야 됩니다. 시간에 많이 올랐다고 무조건 따라 붙으면 개코 다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의심의 눈길로 보고, 자 봅시다. 재료로 볼 때는 지금 특별한 재료는 나와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차트 뭐 보지만 뭐 특별한 모습을 지금 보이는 모습도 아니에요. 3.9% 거의 4%가 뛰어났단 말이죠. 그래 뭐 좋다. 뭐 네가 무슨 사연으로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뭐 네 차트 보니까 벨실 없고 뭐 그리고 뭐 재료도 벨실 없는데 무슨 이유로 누군가가 시간에를 4%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를 제시를 했겠죠, 소스를.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뭐 네가 신규주니까 아직 깨끗한 놈이죠. 손때를 안 탄 놈이니까, 깨끗한 놈이니까 저 바닷가에서 저 고기나 잡고 뭐 해초나 기르고 미역 걷어 올리는 그런 처녀 같은 아직은 깨끗한 사람이니까, 네가 내일 4% 정도로 시가를 띄운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너를 한번 같이 한번 춤을 한번 춰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제가 뭐라 그랬죠? 충실한 시나리오를 짠다. 그죠? 그럼 시가 4%에 출발해서 바로 갈 경우, 시가 4% 출발해서 살짝 한 2% 밀리나 3%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시가 4% 출발했다가 보합을 깨고 내려왔을 때의 경우, 이런 본인 스스로가 가장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적어도 3개는 짜줘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짜놓으면 든든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노테라피 내일 한번 시나리오를 잘 짜고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노테라피가 또 느닷없이 관심을 얻자 또 신규주가 또 관심을 받죠. 셀리드.
시간에서 2.2%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아직은 기관들이 물건을 팔 게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대부분 이 시점 되면 일이나 5일 중 되면 대부분 다 이제 뭐 파랑은 없어지고 빨간 게 뭐 한 4만 주나 들어온다는 일이 되는데 아직까지 뭐 팔 게 있는 모양이네. 자, 내일 5일째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뭐 내일도 기간이 좀 판다고 치고 근데 시간에서는 2.2% 올랐다. 그런데 이렇게 하방을 자꾸 내려준 종목을 시간에서 2% 줬다고 뗄렁 사가지고 뗄렁 무조건 올라가기라고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꼴이 없는 음봉을 내려줬는데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항시 의심스러운 마인드. 항시 의심스러운 마인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제가 말했죠. 스스로가 짤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 3개 정도는 짠다. 짜서 어떤 식으로 짤지는 뭐 스스로가 알아서 짜겠지만은 적어도 3가지 정도는 짜놓는다. 뭐 가장 뭐 아까 말했듯이 시가에서 어떻게 할 때, 시가에서 무너질 때, 뭐 반등 줄 때, 돌파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그런 식으로만 또 짜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 저점을 기다려 본다든지, 그죠? 전 저점을 기다려 본다든지. 그럼 뭐 이날 저점이 어디입니까? 봅시다. 종가가 51,100원이네요. 저가가 43,750원. 이거 눈이 안 좋아서 43,750원이에요. 그럼 43,750원 어디입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한 43,000이 여기니까, 여기니까 조금 이 정도쯤 되겠네, 그죠? 43,000 여기니까. 그럼 이 정도쯤 온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럼 나는 이놈 아무래도 의심스러우니까 은봉을 줄 때 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양봉을 시가 2, 3% 띄우고 날라가 버리면 난 그래 안 한다. 뒤통수 맞는 거 싫어하니까. 먹을 사람 먹고 나는 이놈이 시가를 2, 3% 띄었다가 보합을 깨고 내려와서 이 저점 가까이 주면 그때 꼬리를 공략하겠다. 그때부터 뭐 마이너스 5%부터 내려오면 마이너스 3%부터 내려오면 그때부터 1차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평선을 가지고 전 저점이나 전 고점을 가지고도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고 시가를 가지고 종가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도 짤 수가 있고 패턴을 가지고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또 시나리오를 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은 아직 하지 마시고 지금은 스스로가 짤 수 있는 시나리오만 짜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왕 이노테라피 신규 종목을 내일 보니까 셀리드도 내일 한번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수급 흐름 보고 시간에서 플러스 2% 올랐으니까 내일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뭐 2, 3% 되겠죠. 그것을 분할로 탁탁 해가지고 뭐 흐름 보면서 하면 되지만 초보들은 제가 말했죠. 항시 색깔이 바뀌는 지점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중간한 프로일 때, 즉 시가가 뭐 5% 뛰었다. 뭐 5%, 6%, 7% 뛰었다. 3% 뛰었다. 이럴 때 덤붕덤붕 담그지 말라는 게 초보들은. 어떤 때 밀려서 색깔이 바뀔 때 될 수 있으면 그때부터 1차, 2차, 3차를 들어가라. 왜? 공부를 해라 놈입니다. 공부를 해라 놈이. 왜냐면 시가부터 칙 들어갔다면 그냥 그 호가창 본다고 공부라는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종목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시가 3% 출발했다 어떤 종목에 그러면 저 사람이 자꾸 파란 데서 사라니까 내가 기다려보자. 그러다 보면 이 공부가 됩니다. 시가 3% 출발 5% 가네. 갈 건가 보다. 그래도 미끄러지니까 내려오네. 그전때 말하기를 시가에 공략했다가 3% 이상 수익권 주고 내려가 말 밀리면 본절은 해라 그러던데 저선 본절 해야 되겠구나. 더 깨고 내려온다. 보합을 깨네. 그럼 시가에 공략했으면
못 먹더라도 보합에서는 일단 마지막 손절을 해줘야 되겠구나.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공부가. 그래서 음봉을 비춰주면 팔할 때 사라더라. 이제 한번 사보자.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초보분들은 공부를 해 나가라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다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경우에 맞게끔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좀 SCD, 이노테라피, 셀리드 세 종목을 했는데요. 나머지 두 종목은 역시 앞에 봤던 SCD나 ICD와 거의 유사한 흐름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즉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 제가 대체적으로 한 군데 방향에 있는 종목을 잘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시가에서 공략해서 바로 가는 종목, 뭐 이런 스타일 종목도 몇 종목 하지만 또 이런 식으로 눌림을 주는 종목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도 좀 가끔씩 합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은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변화를 추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의 방식만 고집을 해서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뒤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네가 잘하는 기법 하나만 다 잘하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된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성숙되었고 예전보다 많이 성숙이 되었고 정보가 많이 자연스럽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훨씬 더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기술적으로도 좋아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어디로 가면 뭐 아주 공부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의 수많은 강좌나 지식을 마구마구 내쏟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것만 들어도 박사가 돼요. 박사가. 그렇기 때문에 예전같이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는 절대로 이 다변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즉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기법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에 운용법을 배우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사문 성부조 어선의 지론이라는 겁니다. 말을 좀 옆으로 흘렀는데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SCD, ICD 같은 그런 눌림목을 주는 종목을 한 두 종목 보겠습니다. 백금 한번 보죠. 자, 조금 상승을 해가지고 제법 좀 잘 올라가다가 차익 실이 나오고 1단계 하락을 하고 다시 2단계 하락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이 상태가 즉 넥타이에 목을 탁 매달고 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근데 이놈이 여기서 2, 3%만 떨어지면 그냥 영 힘을 못 쓰는 그런 애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에서는 아직은 플러스 0.1%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딱 목이 챈 종목은 이런 손절을 짧게 잡아야 됩니다. 3% 이상은 줄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를 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란 말입니다. 한때는 뭐 8천 얼마 뭐 거의 8, 9천 원 가는 종목이 지금 3천 원짜리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역시 SCD, ICD 같은 눌림목 스타일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승부는 걸어주되 손절폭은 짧게 잡아줘라.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상승하면 역시 똑같죠. 챙겨 먹든지 안 그러면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든지 그렇게 한번 보시고 똑같은 종목인데도 똑같은 흐름의 종목인데도 한 종목을 더 보자면 MIT를 한번 보겠습니다. MIT도 근래에 이름을 날렸던 종목이죠. 점상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날도 상을 유지해주고 이제 하방 쪽으로 내려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봉을 한 개 딸랑 내놓고 이렇게 중내 산해 지금 하고 있죠. 양봉에 또 중내 산해 하고 있죠. 이 종목은 뭐 시가에 바로 툭툭 집어넣고 그러지 마시고 시간에서 마이너스 1.6% 정도 빠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럼 시간에서 마이너스 1.6%뭐 지금 이 저점을 거의 뭐 지금 깨고 있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 게 없죠. 그러면 적어도 시간에서 마이너스 1.1% 정도 빠졌으니까 내일
더 빠질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넉넉하게 마이너스 한 5%를 보자. 이런 마인드로. 제 말 뜻이 이해하시죠? 넉넉하게 보자 말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에서 플러스 2% 정도로 올랐다. 플러스 2% 정도 올랐다면 관심을 좀 받으면 그 종목 때 플러스 3%나 플러스 4% 정도로 잡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시간에서 마이너스 1%, 1점 몇 프로가 잡혔다 하면 마이너스 2%나 2.5%는 이렇게 잡히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시간에서 마이너스 1.6% 잡혔으니까 그때부터 한 2% 정도부터 생각해서 한 5% 정도까지 여기 딱 뭐 꼬리도 보이네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요 봉해 후반 쪽에 조금씩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눈으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만 어떻게든 깨지를 않고 지지를 해주면 한번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내일 뭐 이런 종목은 급한 스타일이 아니까 받아서 올라가는 스타일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된다. 천천히 흐름을 보면서 분할로 천천히 해야 된다. 그래서 눌림목을 주는 종목은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일 그러면 보면 SCD는 한 번 더 공략을 하자고 했고 그와 유사한 흐름을 흐르고 있는 백금 TNA와 그리고 MITech 이 세 종목은 그런 흐름식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셀리드와 이노테레피는 양봉을 시간에서 올리고 가려고 하는 종목이니까 시가의 승부를 거는 어떤 시초가 매매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어울려서 보시면 좀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내일이 26일 화요일입니다. 월말이 다 이제 지나가고 있죠. 이제 이달도 매매할 날이 며칠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간은 항시 배트를 작게 잡고 간결하게 자꾸 제가 하라고 하죠. 그게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절대 그런 말 잊지 마시고 수익을 주면 챙기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식시장의 문을 닫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조바심을 갖고 매매하지 마시고 항시 자기의 스스로의 목표를 세우고 원칙을 세우고 목표와 원칙을 양손에 쥐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항시 집중력 흩뜨리지 마시고요. 자, 내일 승부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화이팅 해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